여기 골목이 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죠. 금세라도 주민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나눌 것 같은 따스함과 편안함이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동네가 있습니다. 한눈에도 화려해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와 비슷한가요? 밤이 되면 더 화려해지는 곳도 있습니다. 젊음과 낭만의 거리, 홍대 앞입니다. 홍대도 이제 늙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택권은 거의 없죠, 세입자들이. 분명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딱 봐도 젊은데 왜 늙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건 홍대 거리만의 문제일까요? 오늘은 이 동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젊은 예술가들의 활동으로 우리나라 대표 문화상권이 된 홍대 앞 거리. 사람도 많고 살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맛집도 다 몰려있고 쇼핑하기도 좋아서 친구랑 같이 많이 자주 다녀요. 인디밴드 공연이나 클럽데이 행사 등을 찾는 이들이 크게 늘면서 문화도 젊어졌습니다. 덩달아 젊은 층이 좋아하는 것들도 늘어났죠. 사실은 이런데 이제 학생들이 다니던 술집이라든지 임대료 등의 이유로 15년 동안 10번 넘게 이사를 했던 김남균 씨. 홍대 문화를 이끌던 홍대 1세대입니다. 그는 문화 백화 현상을 얘기하며 홍대 거리가 늙어간다고 걱정합니다. 대기업 브랜드가 뭐 신발이라든지 의류 이런 브랜드가 들어온 지가 오래됐어요. 이쪽 건너편은 오래됐고 이쪽은 조금 더 근린 생활의 상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시다시피 완전히 대기업 그 프랜차이즈로 완벽하게 바뀌었죠. 사실은 이제 그 소비자 연령층은 낮아졌지만 거기에 있는 상권 자체는 획일화됐잖아요. 별다른 특성은 없잖아요. 그게 바로 늙어가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이제 문화적 핵심 콘텐츠는 사라지고 획일화된 상업성만 남아서 서로 경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대 앞 거리는 수익성만 쫓아가는 동네가 돼버린 거죠. 뭐 소위 A급 상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20평짜리 상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반으로 쪼개가지고 10평 두 홀을 만들어요. 그리고 10평 됐으면 5평 해가지고 4개의 홀을 만들어요. 그래야지 임대료도 그만큼 더 많이 올릴 수 있고. A급 상권인데도 가게들이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2년을 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에 경기가 굉장히 몇 년 사이에 안 좋아졌잖아요. 월세를 감당하기 힘드신 분들이 못 견디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고, 더욱더 최근에 예전에 본인이 주고 온 권리금보다 그 권리금을 포기할 정도로 많이 못 받고 나가시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떠밀려난 홍대 앞 영세 상인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주변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일종의 임대료 난민이 된 거죠. 그래서 홍대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시작은 젠트리피케이션이 그 정도쯤에서 시작이 됐는데 예전 모습하고 너무 변화가 됐고 너무 상권이 이제 너무 커버렸죠. 그래서 소위 지금 홍대 상권이 상수동이나 망원동으로 넘어갔다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뜨고 있다는 상수동 사정은 어떨까요? 2015년 오픈에 상수역 부근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최경호 씨. 처음 이곳에 가게를 냈던 2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왔을 때보다 가게가 한 배 정도 늘었어요, 업장이. 그러다 보면 뭐가 있냐면 나눠먹기고 손님들도 나눠먹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 되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빚 좋은 개살구예요. 소위 뜬 지역이지만 그렇다고 딱히 사정이 좋아진 것도 아니라는 최경호 씨. 지난 8월에는 재계약으로 인해 마음고생도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내고 있던 게 140이었는데 그러니까 건물주는 이 동네 모든 부동산들이 그러더라. 이 건물은 220에서 250은 받을 수 있다. 사장님 자선 사업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서들 이제 띄워주는 거지. 그냥 건물주도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를 높이면서 달라진 것이 많습니다. 오로지 매출만 제자리 걸음. 일단 재고를 줄이기 위해 한 번에 사는 재료량을 줄였고 하루 13시간씩 일해도 본인 인건비는커녕 아르바이트생 비용도 버겁습니다. 못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최저임금. 사실 이거 하기 전에 저도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거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10,000원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이제 바로 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제 입에서도.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일단 올해는 넘겼지만 벌써 내년 재계약이 걱정이라는 최경호 씨. 마음 놓고 장사하고 싶지만 계약을 할 때마다 올라가는 임대료 걱정에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건물주들이 이 동네 손님들 유입시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건물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냥 내 건물이 있으니까 네가 장사하는 거고 네가 장사하니까 손님 들어온 거고 그래갖고 집세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 맞죠. 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고. 저한테 그림 좀 초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날 책에 그림 좀 하나 상수역 인근에서 여기 김남균 씨를 다시 바로 만났습니다. 옆에 있는 가게들도 홍대 학생들과 교수가 참여한 이른바 홍대 끝 답사기를 진행하는 중이었는데요. 개량 한옥이라 그러고 이렇게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이죠. 그 여기가 공교롭게도 제가 신혼을 시작했던 집입니다. 홍대 끝 답사기라는 것이 실제 이 지역이 지금 홍대 끝이라는 얘기예요. 한 15년 동안 마주했었던 것은 우리의 자리가 계속해서 지워졌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밀리고 밀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도 곧 없어진다. 그렇습니다. 홍대 끝인 상수 지역 가게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젠트리피케이션 자체는 도시의 자연스러운 그 성장 과정입니다. 도시도 인간처럼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는데 어떤 쇠락했다가 다시 활성화되고 그 과정에서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용도 바뀌는 게 과연 나쁜 것이기만 한가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 의미는 긍정적이라는 건데요. 서울시의 경우만 해도 이미 1980년대부터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되었고 현재도 많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서울만의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징은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건 주거 지역에 일반 상업이 침투하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자면 상업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높아진 임대료에 소규모 상인들은 떠나고 그 자리를 대형 프랜차이즈가 차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임차인을 보호하는 임대차 보호법으로 이어집니다. 임대차법에서 가장 맹점은 뭐? 맹점은 보호 기간이에요. 지금 5년이에요. 5년 동안은 임대료를 안 올리고 있어요. 5년 동안 임대료를 어느 정도까지만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 있어요. 상한선이 있지만 그것도 환산보증금이 서울의 경우에 4억 원 미만만. 그러니까 4억 원이라는 건 뭐냐면 보증금 5천에 월 350까지. 월 351원이 되는 순간서부터는 그게 없어요. 예. 현행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료 상한선은 9%입니다. 임대료 100만 원이라면 9만 원만 더 올릴 수 있는 거죠. 이쪽 이제 카페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이제는 재계약을 할 때인데 건물주는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임차인 카페 계약? 지금 이게 뭔 소리냐 싶죠? 네, 바로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극을 하는 건데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여기가 상권이 되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세도 같이 올라가고 해가지고
임대료는 한 달에 20 정도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20만 원을 올리는 것보다 제가 여기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 건물의 외형적인 가치를 좀 올렸어요. 당장 20만 원도 중요해서. 저도 매출이 떨어졌어요. 평생 하고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죠. 저는 월세 안 내고 버틸 거예요. 내보내 싸우자서. 역할극은 웃음으로 끝났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갈등이 심하겠죠. 임대료 상승은 상인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대학생들도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학생 서은선 씨도 예외는 아닙니다. 학교까지는 버스로 40-50분 거리. 그나마 학교로 바로 가는 버스는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학교 근처는 집값에 비해서 너무 방도 안 좋고 보증금을 좀 많이 불러서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됐어요. 실제로 대학가 주변은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면서 주택가가 개발이 되고 점점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없다 보니 학교에서 점점 멀어지거나 대학 인근의 고시원, 반지하방 등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은선 씨처럼 말이죠. 월세가 부담돼서 시작한 것이 마트 아르바이트. 부모님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자정 가까운 시간에 끝나는 아르바이트. 귀갓길의 어두운 골목은 은선 씨에게 큰 부담입니다. 아르바이트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들고 남들 다 놀 때 저도 좀 놀고 싶은데 그런 부분도 아쉽고 시험 기간 되면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도 빡빡하게 일정이 돌아가니까 가끔은 좀 쉬고 싶어요. 건물주 입장에서도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흔히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지만 건물주들의 상황도 그리 녹록하지는 않다는군요. 노후를 대비해 서울 신림동에서 원룸 주택을 신축하고 있다는 김모 씨. 98년도에 이제 그때 좀 싸게 구입을 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거를 사서 한다 그러면 평당 2,500에서 3,000이잖아요. 거기다 건축비가 한 17억 정도 들어가면 지금은 1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짓지만 10년 있으면 건축값을 못 받아요. 그러면 나는 10년 동안 17억을 까먹는 거예요. 건축 공사 비용은 수년 후에는 없어지는 휘발성 비용이라는 겁니다. 또한 공사 기간 동안에는 비용만 있지 수입이 전혀 없으며 완공 후에도 공실이 생기기에 걱정이 많습니다. 이미 은행 대출이자로 매달 6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임대 사업을 할 때 수익 부분하고 지출 부분으로 하잖아요. 은행 대출, 그 다음에 공실률, 그 다음에 내는 세금들. 그게 이제 지출 부분이에요. 공실률이 일단 15%, 그리고 은행 대출이 1,000만 원 이상을 넘어가면 운영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40%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임차인도 임대인도 모두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최근 빠르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서울 서천입니다. 여기 이 시장 주변, 이것도 저 정장 있는데 통시장 있고 정장 요 근처가 좀 제일 많이 올랐어요. 5, 6년 전에 자연적으로 50만 원에서 있던 게 80만 원, 100만 원 되고 거기 한 2년 지나니까 그게 또 100만 원이 150 되고 또 200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근처에서 임대료가 제법 많이 올랐다는 통인시장을 찾았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재래시장으로 서천으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하는 곳이죠. 어디서 올라오세요? 을지 중이요. 노원구예요, 노원구. 노원구예요. 어떤 게 재밌고 좋아요? 싸요. 신기하기도 하고. 신기하고 재밌고 그래요. 네.
침체됐던 통인시장. 2000년대 들어 고객이 직접 먹거리 상점을 다니며 음식을 담는 일명 도시락 카페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한 10만 명 왔어, 도시락 카페가. 10만 명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세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시락 카페를 하니까 운영이 되는데, 안 하는 비가맹점은 그냥 덩달아 올라가니까 못하고들 많이 빠졌어요. 그래갖고 가게들이 많이 바뀌고 지금도 군데군데 그렇게 빠진 데가 있어요. 통인시장 내에서 이른바 먹는 장사를 하지 않는 다른 가게는 어떨까요? 그래도 뭐 놀고 있을 순 없잖아요. 기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인건비는 뭐 생각보다는 좀 적게 떨어져도 그냥 소일거리다 생각하고 남의 집 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시장에서 과일만 50년째 팔고 있다는 터줏대감 할머니는 요사이 오히려 동네 손님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기는 장사가 왜 안 되느냐면 옥인 아파트 없어졌지. 저 안에 또 옥인동은 지금 집들이 다 비어 있어요. 거기가 그게 개발이 안 돼서 집을 못 지어서 다 빈집이야. 그러니까 여긴 사람이 도대체 댕기지 않고 관광객들만 댕기는 거야. 댕겨. 그러니까 이게 주부들이 댕겨야 이게 팔리잖아. 주부들이 없어요.